이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세탕용 캠페인입니다. 누가 개발도상국의 댐까지 지어주며 진심을 말합니까? 현장 전문가들의 비웃음과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루마니아 남부의 척박한 땅. 수십 년간 외부 지원은 끊이지 않았지만 남은 건 말라버린 수로와 방치된 우물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정도면 됐다며 적당히 안주할 때 상식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저 우물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세대를 위한 물길을 만들자고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70년 전 루마니아가 한국을 위해 했던 믿기 어려운 선택이 지금 그 땅의 기적처럼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시간을 넘어 이어진 약속의 여정을 함께 해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하트필드입니다. 세계은행에서 개발 전략을 총괄하고 있죠. 45년을 살면서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번만큼 내키지 않는 출장은 없었습니다. 루마니아 남부 농촌 지역에 댐을 짓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문제는 지원국이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1990년대에 한국 기업과 투자 사업을 했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회사가 도산하면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마쳤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은 뒤떨어지면서 허세만 앞서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개발 원조 같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짜증이 났어요. 공항에 나온 현지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트필드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 팀이 엄청난 열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별하다니요? 또 아시아식 감성 마케팅 아닌가요? 차 안에서도 계속 설명을 들었어요. 단순한 댐 공사가 아니라 종합적인 농촌 개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국익을 위한 외교 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님,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진심이요? 개발 원조에 진심이 어디 있나요? 다 계산된 비즈니스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황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곳에 한국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일 현장을 가면 또 다른 실망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실패가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이튿날 아침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더욱 짜증이 났죠. 이게 정말 국제적인 프로젝트 현장이라고요? 동행한 현지 담당자 미하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1시간을 더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깜짝 놀랄만 했어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댐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규모는 크네요. 그런데 이게 한국 프로젝트라고요? 유럽 기금 빨아먹는 인프라쇼겠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이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현지 프로젝트 협력 책임자였습니다. 하트필드 박사님 맞죠? 오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한국이 이 모든 걸 지원하는 건가요? 이온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이유로 여기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뭔가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 사는 일에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돈과 이익 때문 아닌가요? 이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루마니아 현지 인력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잘 짜인 쇼라고만 생각했어요. 내일 더 자세히 둘러보죠.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까요. 미하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가식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셋째 날, 본격적인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댐 공사가 아니네요. 현장을 안내하던 한국 기술자 박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댐과 함께 수로, 양수장,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물은 학교예요. 옆에는 직업훈련소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종합개발 프로젝트였거든요.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박재민의 말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정말 그런 이유뿐인가요? 다른 목적은 없고요. 다른 목적이요? 박재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루마니아 현지 인력들이 정말 형제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함께 점심을 먹고 심지어 퇴근 후에도 어울려 놀더군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다른 나라의 원조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현지인과 외국인 기술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특정 구역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유난히 정성을 쏟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저기는 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박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넷째 날, 드디어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혼 할아버지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거든요. 댐이 세워지고 있는 언덕 위의 작은 공터였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한 들판으로만 보였거든요. 70년 전 이곳에 야전병원이 있었습니다. 야전병원이요? 한국 전쟁 때 루마니아가 의료 지원대를 파견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병원을 세우고 한국 군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쟁에 루마니아가 참여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박재민이 다가왔습니다. 하트필드 박사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루마니아 간호대가 수많은 참전 장병들을 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루마니아 간호사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이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돌아가신 한국 군인들을 땅에 묻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돌아온 셈이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한국이 은혜를 갚으러 온 거군요.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도움을 이제 우리가 갚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왜 특정 구역에 특별히 신경 쓰는지 말이죠. 그곳이 바로 과거 야전병원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발 원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였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박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빚을 갚는 거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루마니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요. 이혼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군인들의 용기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온 마을이 환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70년 전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다니요. 국익이나 외교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섯째 날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에서 갑자기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급하게 물어보자 미하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생겼대요. 루마니아 정부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팀에게는 철수 권고가 내려왔고 현지 주민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떠나는 건가요? 이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 전에도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게 멈췄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새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젊은 아버지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직업훈련소에서 기술을 배워서 가족을 더 잘 먹여 살릴 생각이었는데. 그때 박재민이 나섰습니다. 주민들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말인가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70년 전 약속을 지키러 온 우리가 지금 와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요.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정부 지원 없이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팀은 어쩔 수 없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이 깨져버리다니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게 됐거든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박재민에게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우연히 한국팀 숙소를 지나가다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박재민이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뭘 보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자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받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루마니아어로 쓰여 있었는데 박재민이 번역해줬어요. 루마니아 간호장교가 한국 병사에게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용사에게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면 우리가 도울 차례가 될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나눈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사진도 있었어요. 야전병원에서 루마니아 간호사들과 한국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박재민 씨 할아버지세요? 네, 저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할아버지예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박재민과 정말 닮았더군요. 특히 눈빛이 똑같았어요. 박재민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민아, 할아버지는 루마니아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마리아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은혜를 꼭 갚아라. 마리아 간호사요? 네,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분이에요.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할아버지를 3일 밤낮으로 간호해 주셨대요.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간호사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미소가 얼마나 천사 같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국가 간 원조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 간호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전쟁이 끝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죠. 박재민이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모은 자료들이에요. 루마니아 참전 기록, 간호대 명단, 편지들. 서류들을 보니 정말 방대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간호사를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죠. 결국 찾지 못하셨나요? 2년 전에 마리아 간호사의 손녀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손녀분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재민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일기장 사진이었는데 한국어로 된 글씨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셨나 봐요. 네,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나도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졌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70년 전에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마리아 간호사의 손녀분과 만난 후 본격적으로 계획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세대가 갚자고 결심한 거죠. 박재민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최근 사진이었어요. 마리아 간호사의 손녀와 박재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마리아 간호사의 손녀 안나예요. 이번 프로젝트의 현지 자문역을 맡고 계시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가 간 계약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약속이었네요.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마리아 간호사를 가족처럼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녹았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개별적인 사건이었을 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재민 씨,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꼭 돌아올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거든요. 박재민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정말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민간 모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정부 지원이 중단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요. 박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 프로젝트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섰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박재민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돈을 보낸 거였거든요. 한국 전쟁 참전용사 단체에서도 대규모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갚을 때라면서요. 박재민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 화면에는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직접 성금을 가져오셨대요. 루마니아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면서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90세 할아버지가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니요.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보내왔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요. 박재민이 보여준 편지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서툰 글씨로 루마니아 친구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쓴 편지들이었거든요.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후원에 나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걸까요? 아마 70년 전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를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이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박재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겠다고 나선 거예요. 의사, 간호사, 교사,
농업 전문가들이 자비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박재민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정부 지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다니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CNN, BBC, 프랑스의 르몽드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국익 외교가 아닌 약속 외교, 70년을 잇는 감동의 달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 같은 찬사가 쏟아졌어요. 유럽연합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적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면서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사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도 본부로 돌아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영상 보고서를 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델입니다. 70년 전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 개인적인 변화도 솔직하게 담았어요.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던 출장이 어떻게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보고서를 본 전 세계 개발 원조 관련자들과 비정부 기구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하트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면서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원조는 계산된 이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진심이었어요. 프로젝트 재개가 확정되자 루마니아 정부에서도 태도를 바꿨어요. 원래 중단했던 지원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받았다면서 루마니아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재개 발표 후 제가 현장을 떠날 때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하트필드 박사님, 1년 후에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꼭 돌아와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정확히 1년 후, 저는 약속대로 루마니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작년과 달리 현지 담당자들의 표정이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 전 황량했던 땅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푸른 농장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제가 놀라서 묻자 박재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댐 덕분에 관계시설이 완성됐어요. 이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부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찬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도 가봤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실도 있고 과학실험실도 갖춰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꿈을 품은 아이의 눈빛이 너무 밝았어요. 직업훈련소에서는 젊은이들이 용접, 기계 조작,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취업도 했다고 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하게 된 거죠. 마지막 날, 박재민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재민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편견이요? 하트필드 박사님이 편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박재민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1년 전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이건 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박재민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70년 전 세대와 현재 제시도 현계 속편집 세대를 잇는 다리,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다리,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였던 거예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기술은 마음에서 온다는 걸 말이죠.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망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인류를 잇는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러 온 나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변화까지 담은 특별한 보고서였어요. 루마니아 댐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개발을 넘어선 인간의 약속을 지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감사의 마음이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국제 협력은 국익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협력의 전형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제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전 세계 개발 원조 프로젝트에서 한국 모델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일이었어요.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진심과 약속을 바탕으로 한 원조 방식을 확산시키는 거였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루마니아에서 본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 기대됩니다. 아마 그들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될 거예요. 70년 전 루마니아 간호사들이 한국 군인들을 도왔듯이, 그리고 한국이 루마니아의 댐을 지어줬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입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약속 말이에요. 매년 여름이면 저는 루마니아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농부들의 풍성한 수확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웃음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물이 흐르게 하는 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루마니아에 선물한 건 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